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공부, 즉 단전호흡과 사욕, 즉 재물이나 명예 등등의 사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식공부는 사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재물이 떠납니다. 오히려 즉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재물은 안 떠나지만은 올바르지 않게 사욕을 부려서 취한 재물은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욕은 금물입니다. 모든 사욕은 금물.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재물은 괜찮아요. 명예도 괜찮고. 그러나 사욕에 포함되어 있는 명예든지 재물은 다 떠납니다. 그리고 사욕을 챙기는 것은, 즉 욕심내는 것은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공부를 하려면 처음에는 친척 친구가 떠난다, 또는 멀리 해야 되죠. 그러다는 이제 재물이 떠난다 했어요. 재물이 떠나. 그럼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재물도 떠나면은 홀몸 남죠. 그 다음에는 떠날 게 없으니까 이 몸이 말라요. 그러면 또 떠날 게 없죠. 그 다음에는 뼈도 마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욕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공부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았으면은, 즉 왕자 태자니까 가만히 앉았으면 왕이 되죠. 왕이 되면은 뭐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러울 게 없죠. 재물이 없으니까 나라가 자기 것이고 온 백성이 자기 것이고 모든 돈이 다 자기 것인데 그걸 다 버렸어요. 그거 버리지 않고 왕이 됐으면 우리가 석가모니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그만 나라에 왕이 누가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이 지구상에 수만 명의 왕인데 누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왕의 자리를 버리고, 즉 명예도 재물도 다 버리고 떠나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세계 인류가 다 석가모니 부처를 공경하게 되는 거죠. 또 그래서 나의 경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아주 젊을 때 30대 초반에 시작은 20대 대학 다닐 때죠. 대학 다닐 때 국토개발 그 청탁을 받아서 한강 이남, 경기도의 한강 이남 땅을 측량하고 지도도 작성했어요. 특히 경제 지도 이것을 작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잠실 지역이 수백만 평이 원래 한강이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넓어지다 보니까 가운데 섬이 생기다 보니까 갈라져서 잠실 섬이 생기고 잠실을 사이에 두고서 양쪽으로 한강이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서 합쳐가지고 가서,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범람해서 모든 땅들이 물속에 잠겼어요. 그래서 서류상 주인은 있지만은 땅의 위치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물속에 잠긴 것도 있고 잠겼다가 새로 생긴 서민들이 있고. 근데 거기를 보니까 양쪽이 다 좋은 땅이고 잠실 주변에 서울 쪽으로는 수십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야, 이거 개발하면은 엄청나게 좋겠다, 또 개발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 땅은 수십만 원인데 잠실 땅은 가격이 없어요. 매매가 안 돼. 전혀 주인도 없고 물속에 있고, 물속에 없다 해도 나왔다 해도
조그만 홍수나면 돌 물에 잠기니까 불모지죠. 그런데 서류상은 몇 평, 몇 번지, 누구 땅 이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땅을 다 내 앞으로 해서 가등기를 내는 거죠. 가등기 내면은 즉 보존등기죠. 보존등기 내면은 10년이면은 완전히 내 땅이 되고 10년 동안 내가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을 내고 또 내가 보존등기만 내는 즉시 수백 배, 수천 배의 돈을 받아요. 근데 한 평 등기 내는데 1원이에요. 1원. 그래서 내가 잠실성을 중심해서 좋은데 요지만 500만 평을 내 앞으로 하려고 서류를 띄기 시작했어요. 500만 평을 해봐야 등기료가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또 내가 그 사용료, 보관료죠. 사용료가 아니고 사용을 못하니까 보관료로서 세금을 내는데 그 뭐 몇십만 원만 내면 돼요. 1년에. 그러면 중간에 팔아서 수천 원, 수만 원씩 팔아도 만 원이면 만 배요. 천 원이면 천 배요. 또 10년 동안 보관했으면 수십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 그 당시 삼성과 그 현대 두 재벌 합친 자본보다 내가 많아요. 그 갑자기 내가 대재벌이 되면은 그 돈 관리도 나 혼자 다 못해요. 은행도 한 군데 다 넣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넣고 돈 관리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되고 또 엄청난 돈을 관리하자니까 총 가지고 있는 비서들을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내 나이에 죽지 못하고 그 비서들한테 잘못하면 총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고 가만두면은 개발되면은 국가 땅이든지 서울시장이 돼요. 그 누가 파갈 사람이 없어요. 외국 사람이 못 가져가요. 땅이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거 가만히 있다가 벼락부자가 돼서 일찍 죽는 것보다는 가만두면은 서울시장이 되고 정부 땅이 돼서 좋은 요지 국가 필요한 데 따라서 좋은 땅으로 개발될 텐데 거기서 서로 뛰다가 포기했어요. 웬만한 재벌가들은 얼씨구 좋다고 그걸 취할 거예요. 세계에서 몇 번째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제일 가는 갑부가 되니까 그걸 안 취하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에 내가 조금 그런 걸 안다 해서 부동산을 알고 뭔다고 해서 괜히 일찍 죽는 거에 빌거 아니겠다. 그러고 심히 내가 부동산을 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했는데 그 당시는 나처럼 유럽식으로 최신식으로 부동산 업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다 부동산 이러라고 보는 거죠. 제대로 하는 사람. 그런데 나를 믿고서 좋은 땅 사달라고 그 당시 수백만 원씩 현찰 갖다 맡기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를 지속하면은 오래 못 살겠다 해서 다 포기했어요. 처음에 조금만 샀다가 그것까지도 다 다 팔아버리고 없어서 그냥 빈몸돈으로 살아온 거죠. 아마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하게 되고 봉우선을 만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벌써 한 40년 전에 40년 전에 울릉도 가서 동백씨를 한가마 그러니까 몇만 개죠 하다가 묘를 만들었는데 한 5년 했는데 한 포기에 한 그루에 그 당시 3,000원씩 했어요. 3,000원씩 했는데 10,000그루를 만들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잘 재배했어요. 재배해서 한 3개월이면 시장에 내놓으면은 3천만 원. 그 당시 양옥주택이 한 채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이니까 30채 값이 되는 거죠. 근데 겨울방학 되자마자 내가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3일 갔다 왔는데 그중 겨울에 이상하게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태풍 불었어요. 갔다 와보니까 이게 비닐하우스가
이동이 됐어요. 조금 이동이 됐어요. 웬일인가 어떻게 이동이 됐나 보니까 아베크족들이 구멍을 뚫고 그 속에서 놀아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좋아서 깔면 양탄자 같이 좋아요. 먼지도 하나도 없고 온실 속이니까. 그 턱에 그걸 비닐하우스 찢고서 나와가지고 그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데 그걸로 태풍이 들어가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이동해서 하루 동안에 100% 만 그루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돈이 별로 관계가 없나 보다 했는데 그 당시엔 또 주식이 유명했어요. 그 주식도 조금 손대봤지.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그게 아니에요. 이게 투기지 정상적인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동백면은 그건 내가 노력해서 욕심 사욕 부리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날아가는데 뭐 주식이니 무슨 뭐 땅 투기니 금이니 이런 건 모두 다 사욕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이제 그런데 이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않고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내가 살지만 사고 팔았는데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몽땅 풀어가지고 건물을 샀는데 지하까지 옥탑까지 6층에 했어요. 평수가 컸어요. 한 달 월세만 받아도 학교 근무는 월급보다 2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오히려 인심 써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IMF가 일어나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안 되듯이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세 든 사람이 월세도 안 주고 전세 드는 사람은 전세를 다 전세금을 빼달라고 또는 반을 깎아달라고 하는 통에 난 돈에 맞춰서 딱 샀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내놓고 나 먹을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은행 대출하기 시작했어요. 대출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또 전세 좀 절반 좀 빼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은행 이자가 올라가더니 21%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 은행 이자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 돈을 또 꺼내서 또 그 이자를 갚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7%까지 올라갔어요. 은행 이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의 날아갈 무렵 파서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왔는데 내가 그 당시 잠실 땅에 500만 평을 가졌으면은 너무 돈이 많아서 그 관련을 하고 이런 공부는 생각조차도 못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기를 부자가 즉 재벌이 천당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 힘들다 했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자꾸 불리고 욕심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사업을 하려다 보면은 이 정신수련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죠.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요즘 같으면 그 돈 가지고는 내가 뭘 못하겠어요. 정당에다 주면은 가만히 앉아서도 국회의원이 될 거고 조금 돈 쓰면 뭐 장관도 될 수 있고 뭐 할 거도 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그러나 그 사욕을 부렸으면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52살에 지금 30년도 더 넘게 살았는데 52살에 죽을 운명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왕자리를 버린 거나 내가 똑같진 않지만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자리를 버린 거나 별 차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봉우쌤도 뵙고 대항전도 뵙고 지금은 아무것도 재물은 양것도 없지만은 마음은 세계 최고 부자죠. 그러니까 마음이 세계 최고 부자니까 바로 지상 천국에 사는 거죠. 더 부러운 것이 없죠. 더 욕심이 없죠. 마음이야 편코 내가 최고 부자니까. 또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할 사람들은
사욕을 부리면 아주 고통을 받든지 큰 질병에 걸리든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봉우선생님이 대성이시죠. 그러나 대성이 되기 전에 공부가 웬만큼 잘 됐을 때 앉아서 보면 어떻게 보면 돈 벌다 하는 건 다 아시죠. 그랬는데 봉우선생님께서 어느 지역에 땅이 엄청나게 넓은 땅이 나왔는데 그 주인이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아주 헐레값으로 팔려고 해요. 그 봉우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팔아서 몇 달 만이면은 몇 곱절이 남겠다 했어요. 그 봉우선생님께서 사셔가지고 다시 되팔았어요. 그 3곱 이상에 받았어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서 그 당시 차가 잘 안 다니니까 자전거 뒤에다가 돈보따리를 싣고서 대전에서 삽제곡이라고 대전에서 그 공주 쪽으로 오는 고개가 있어요. 유성 넘어서 그 계룡산자로 오다가 그 당시엔 길이 나빠가지고 급경사로 타고 내려오다가 고랑탱이에 꿇어 박았어요. 자전거도 다 부서졌지만 몸이 붕 떠서 날아가가지고 산속에 꿇어 박혀가지고 이제 정신을 잃었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사경을 헤맸죠.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서 상신 이 지역으로 봉우선생님 모셔왔어요. 그런데 수십 일인지 몇 달인지 사경을 헤맸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죽게 됐는데 이제 죽은 거죠. 죽었다고 그 봉우선생 아버지 치운공께서 혼유물을 즉 천을 덮어서 방 뒤에다 놓고 병풍을 쳐버렸어요. 이제 곧 매장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곽종석 선생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당했는데 좀 풀어달라고 그분이 이제 대도인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었죠. 자꾸 부탁을 해요. 근데 각종석 선생님께서 일러주시자 해결해주지 않고 몇 월 며칠 날 상신에 가서 봉우 권태원을 만나라 뭐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곤경에 처했으니까 그걸 해결을 위해서 그 얘기 들어 몇 월 며칠 날 상신에 봉우선 댁을 왔어요. 왔는데 뒤를 보내지 집안에 뒤를 보내지도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난 봉우를 만나러 왔는데 왜 안 뒤를 보내냐니까 영 말도 않고 자꾸 내쫓아요. 왜 자꾸 졸르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 아들인데 며칠 전에 죽었다 얘기요. 그래서 지금 장사 지내려고 한다 이게. 근데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고 다른 분도 아니고 곽성 선생님께서 그랬는데 죽을 리가 없다고 막 빡빡 이러고 시체라도 보고 가게 해달라고 막 우겼어요. 너무 하도 우기니까 헐새 들여다 보냈어요. 들여보냈는데 그분이 병풍을 걷고 그 천을 떠들었어요. 떠들면 죽었거든. 죽었는데 이게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살려고 당신 만나러 왔는데 하고서 몸을 막 흔들고 막 붙들고 막 울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숨을 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죽지 않고 숨 쉬어요. 움직이니까 이제 움직여서 숨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흔들으니까 숨을 제대로 쉬어서 살았다고 죽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치운공 즉 봉우선생 아버님께서 식구들이 와가지고 막 움직이고 주물르고 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그 왜 이렇게 사경을 헤맸냐? 그러니까 이 공부를 대성이로 갈 뿐이 부동산에 손댔기 때문에 그래요. 사욕을 부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다 살아난 거죠. 엄청나게 사경을 헤맨 거죠. 그쪽에 지옥도 가보고 여러 가지 구경을 많이 하셨죠. 그건 뭐 유튜브에 또 봉우선생 강의에도 많이 나오죠.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건 자세히 않고 어쨌든 사욕 부리면 그렇게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부하러 오는 회원들이 내 강의를 듣고서 내가 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돼가지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답답한 자기 일, 예? 실타래같이 얽히설키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긴 일, 그런 것들을 나보고 좀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꾸 물어봐요. 특히 경제적인, 요즘 불경기죠. 은행 대출을 많이 해서 아파트도 몇 채씩 산 사람, 땅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또 그 밖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 분들이 나보고 자꾸 그걸 상의하고 물어보고 이러달라고 그래요. 그 나는 사실은 내가 이 공부하기 전서부터 그런 사욕, 명예나, 나는 또 명예도 내가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명예나 재물을 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특히 나는 봉우쌤 뵙기 전에 내가 침을 놔가지고 전 세계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 난치병을 고친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로만 갔어도 난 돈 벌고 잘 사는 건 뭐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봉우쌤께서 그거를 그만하라 이게요. 그걸 하고 놓고서 이제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해서 그거 버린 지도 오래됐어요. 그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내가 무슨 해결사가 되는 것처럼 나를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신경 써서 어떻게 하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버린 지가 벌써 30년도 넘었어요. 남 치료하는 것도 침을 버린 지도 30년 넘고, 부동산이나 복잡한 문제 해결하고 잡신을 내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30년 전에 다 버리고 지금은 오직 호흡 공부 이것만 지도하고 있죠. 그런데도 자꾸 어려운 문제를 자꾸 물어보고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 강의 듣는 분들은 나는 그런 거는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고 착각하지 말고 오직 성인의 길, 천재 영재 양성의 길, 애국자 성인들을 길러내는 능력 있는 성인 양성 길, 즉 공부 지도하는 사람이지 해결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공부만 성공하면은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나도 경험했지만은 내 얘기 하기 전에 봉우쌤께서 있고 봉우쌤 어머니, 즉 성무 경주 김씨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성무 경주 김씨께서도 봉우쌤께 한 일이에요. 큰 거 성공하면 다 이룬다. 큰 게 바로 이 정식 공부죠. 그래서 또 그거를 내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내가 애당초에 많이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어지간히만 몇 단 정도만 가면 되겠다 하고 그걸 목표로 공부를 했어요. 하고서 열심히 남들처럼 성인들처럼 산에서 가서 해보고, 산에 가서 아주 그 힘든 결제도 여러 번 했고, 여러 번이 아니고 수십 번 했죠. 그랬는데 별 도움이 없고 또 이제 그렇게 할 것 없이 집에 와서 대왕전이 모시고, 즉 혼원일기를 배경으로 대왕전이 모시고 단군 할아버지 모시고 봉우쌤 모시고 이렇게 세 분을 봉안하면서 집에서 고력수행을 해본 결과, 고력수행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그러니까 고력수행을 하면서 대왕전님 매일 대왕전 앞에서 인사드리고, 또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개천절, 어천절, 칠석 또는 구봉할아버지 탄신, 기일, 그리고 천재 지내고 평소에 초하루 보름 대왕전님께 여러 가지 이제 짐을 올리고, 또 매일 공부할 때마다 대왕전님께, 당군하님께, 봉선님께 인사드리고 청수 올리고 천두경과 삼신고 외우고 와서 수련하고 하는데, 산에서 하루에 10몇 시간, 20시간 가까이 공부하던 것보다 집에서 덜 춥고 눈비 안 맞아가면서 바람 안 쏘여가면서 방 안에서 하는데
그 효과가 살살 때보다 비교가 할 수 없이 수백 프로가 아니고 수천 프로 달성했어요. 내가 목표했던 거를 달성한 게 아니고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거,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거, 이런 면까지 달성했어요. 그리고 또 산에서는 혼자 했지만은 집에 오면 집사람이 처가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해서 한 결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경천충효와 공덕을 쌓으면서 구력수용회 하면은 속성으로 승단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봉우선생님께서 직접 이 호흡을 본인이 체험해 보시고 가르쳐 보시고 확증한 것을 기록한 것이 봉우선기처럼 나 역시 내가 경천충효 공덕을 쌓으면서 구력수용해서 얻은 결과가 수백 프로가 아니고 수천 프로 달성했다. 즉 우주 같은 은총을 입었다 하고 얘기하는데 다 자세한 내용은 천진유설이 되고 또 자화자찬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충만 여러분들이 짐작해서 알면 좋고 또 공부해서 직접 경험해 본 분들은 또 내가 천재 지낼 때마다 증인으로 머리가 열린 분들이 꼭 한두 번씩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재 지낸 것이 수십 차례, 40~50차례 됐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머리가 열린 사람, 즉 현상을 잘하고 높은 분들을 뵙는 분들이 꼭 증인으로 한두 번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얼마나 대단히 감흥하는지를 자세히 봤죠. 내가 세상을 작별한 뒤에는 그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다 자세히 발표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라 다 발표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천재 지낼 때 개천절, 천절, 칠석을 등등 오셔서 참석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하자면은 저번도 얘기했지만은 공부 먼저 해야 돼요. 여유가 생기면 공부한다. 집안이 정리되면 공부한다. 모험은 공부한다. 재물이 생기면 뭐 효도한다. 또 경전중요한다. 이것은 다 핑계고 않겠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내가 지난 시간에 선행 먼저 하라고 만천하에 고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유되지 말고 공부 먼저 해요. 공부 먼저는 그러면 그 후에 만사형통이 돼요. 재물도 마도 마도 물질이고 재물도 취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 뒤도 사욕은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친척 친구가 다 떠나고 재물도 떠나고 몸도 고달프고 하지만은 이 공복하는 길이 그런 길이다 생각하고 그리고서 도의성의법, 도의성입 내가 여러 번 강조했죠. 도를 즉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온갖 정성을 해라 이게요. 그것만이 아니고 생활 자체를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공부되기 시작하면 침묵, 입을 조심해라. 무건이 아니고 침묵을 지켜라. 대순애대로 공부된 걸 자랑을 하지 말고 함부로 아는 체 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그리고 성묵, 유는 부드러워야 돼요. 성격을 부드럽게 원하지 말게 까다롭지 않게 부드럽고 우는 어리석게 보이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눌은 어눌하게 보이고 또 절은 졸렬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아주 바보 천치 백치에 가깝게 보여야 된다 얘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드니까 그걸 참지 않으면은 지감이 안 된 거죠. 또 남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자꾸 시비를 걸면은 화를 내고 대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금축이에요. 그러니까
금척과 지감도 열심히 하면서 조식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경천중요와 공덕을 쌓아야 한다. 이건 내가 수십 차례 얘기했어요. 그리고 각자 사육을 채우려고 또는 조건부로 공부하면 이렇게 되면 내가 공부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가 될 사람이 아니고 지혜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공부하겠다. 뭐가 이루어지면 공부하겠다. 뭐 도와주면 공부하겠다. 그거는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혜 짓는 겁니다. 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조차 버리고 다 버리고 사육을 절대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돈을 번다든지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이나 현대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유익하게 한다든지, 봉우쌤이나 또는 또 이재마라든지 이런 분처럼 만병통치 의사가 된다든지 에디슨처럼 과학자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사육이 아니고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그만 공부해가지고 불교식으로 스님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참선해가지고 정도 천당 간다, 이건 의미 없어요. 그건 사육이에요. 사육. 이익이. 그러니까 사육은 희생, 봉사와 반대된 거죠. 사육을 버리고 공덕을 쌓아야 되죠. 그래서 경천중요와 공덕을 쌓으면서 이 공부를 하면 고력수행을 하면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수천 프로 달성할 수 있고 우주와 같은 은총을 받는다. 내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내 강의를 명심하고 여러 번 듣고 꼭 성통공학 하십시오. 감사합니다.